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에 주신 뉴스공장 11월 12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디어 유가가 60달러를 50달러 선 진입 부분들이 좀 됐습니다. 미국이 산유량이 하루에 1160만 배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좀 했습니다. 달러 강세 여파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유량 1160만 배럴, 원유 채굴 장비가 전주보다 12개 정도 증가해서 지난 5월 말 이후에 최대 상승. 유가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벌어들인 수입 부분들이 좀 짭짤합니다. 중요한 것은 50달러 선 진입했다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주말에 오펙 회의가 있었어요. 장관급 회담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 감산 논의 부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펙에서 얘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내부 자체적으로도 보면 오펙이 만약에 재기능 부분들 하지 못했을 때 시나리오를 조사를 좀 했었죠. 왜? 오펙의 주도권은 상당 부분 지금 현재 흐름 부분들을 보면 주도권이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산유량도 그다음에 러시아 비오펙의 생산량 자체가 오펙을 이미 넘어서는, 그리고 주도권 자체가 비오펙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0달러 선을 하회를 해서 지금 뭐 최대 하락폭 부분들 진행을 좀 하고 있죠. 12월 초에 한 달 정도 뒤에 지금 오펙의 정례 회의 부분들이 좀 진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오펙 유가 자체가 50달러 선 중 60에서 한 55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아무튼 이제 50달러 선을 진입한다는 게 우리가 유가 올해 제가 계속 코멘트를 들었던 방향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타겟 자체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시간입니다만은 조금 그 정도 가격대면 괜찮아요. 50달러 선 진입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흐름 부분이고, 34년 동안 최장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걸 보고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어요. 근데 항상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불과 한두 달 전에는 유가 100달러 선 간다고 했는데 지금 60달러 선 간다고 해가지고 저 부분이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전조 현상이 아니냐 라고 우려를 하는 분도 있고, 그런 컨센서스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굳이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다. 산유량 부분들이 증가를 하고 너무 과열됐어요. 오버슈팅 부분들이 분명히 그렇게까지 가격 상승 부분들이 급하게 나올 필요가 없는데, 불과 1, 2년 전에 20달러 선, 30달러 선에서 거의 70달러 선까지 거의 3배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정 부분들은 당연한 흐름 부분이고, 이걸로 인한 과열 부분들을 식혀주는 그 과정이 지금 진행이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 부분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장의 미국장 같은 경우에 유가 하락이 가장 큰 눈에 띄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11월 말까지 한 2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부분들 보면 트럼프는 여유가 있고 금요일장에 다우지수의 조정폭, 조정을 만들었던 하나의 요건 부분들을 코멘트를 든다면, 피터 나바로가 중국과의 협상, 월가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트럼프가 선호하는 시간, 조건으로 될 것이다. 저는 강경 발언을 하면서 달러가 강세가 됐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소폭 조정 부분도 이렇게 하나의 매개체 역할이 됐습니다. 주도권이 트럼프 쪽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은 최근 이제 10조, 최근에 이제 그 소비 수입 부분들을 더 증가시키겠다. 특히 이제 서비스, 직접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을 일부 코멘트를 좀 했어요. 이걸 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고위급 회담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회의단 부분들, 좀 실무적인 회의단 부분들은 이제 지난주, 그 다음 이번 주도 계속 할 예정인데, 뭐 남중국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보, 경제, 무역 관련된 부분들이 한 번에 도출되기는 어렵죠. 그다음 주간 전략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로 논의 부분들이 합의가 되더라도 클라이막스는 정상회담에서 오픈이 될 가능성 자체가 높다. 그래서 지금 시간 11월에서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내에는 실무적인 합의 부분들을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인데, 시진핑보다는 트럼프 쪽에 우선권이 있는 건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죠. 여기에 이제 주말에 하나 중국에게 호재라고 할까요? 중국에게 호재 부분들을 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으로는 11월 10일 저녁부터 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34조가 팔렸어요. 알리바바 광군지 하루 매출액만 34조. 작년 대비 거의 30% 정도 증가시키는 소비의 그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미 넘어섰고, 거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보다는 이제 광군제가 글로벌 시장에 하나의 빅히트 상품 부분들이 됐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루 만에 34조의 매출 부분들을 올렸다는 것은 중국의 저력,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그 글로벌 시장의 중국의 어떤 판매력 부분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이 됐습니다. 상당히 저건 시차를 두고 중국에게는 또 새로운 힘 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 주에 뭐 유럽 관련된 부분들이 좀 계속 뭐 이번 주 정상회담 부분들이 예정됐기 17일날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탈리아라든지 브렉시트라든지 이걸 가지고 합의 부분들이 돼야 돼요. 달러가 강세인 이유가 유럽이 좀 계속 그런 합의 부분들을 할까 말까, 이탈리아 예산안 합의, 그 다음에 브렉시트 관련된 브렉시트는 그렇게 큰 지금 뭐 컨센서스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중국이 계속 지금 경기 부양책 부분들을 좀 쓰고 있죠. 특히 홍콩 지수가 금융주들이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상해 종합지수도 중국 시장도 조금 하락폭 부분들이 나왔던 게 새로운 은행 대출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달러 위안이 달러 대비 위안화가 7위안대 진입 부분들 좀 하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은행 대출 규정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가격, 대출 부분들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내용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존의 뭐 공상은행이라든지 초상은행 이런 같은 경우에 부실 대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능성으로 그런 불안 심리 부분들로 중국 지수가 지난주 후반에 조금 조정폭 부분들이 2% 정도의 지수별로 하락폭 부분들이 나왔다라는 그 정도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 드렸죠. 주간 전략 부분에서 그 아멕스 신용카드가 첫 번째로 중국 시장 진출 부분들 계속 전조 현상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무태에서 표면화는 되지 않았지만 표면적으로 하나하나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두 번째로 인텔이 중국의 스타트업 공격적 투자 부분들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국의 스타트업 부분들 인수를 좀 하고 있고, 지수는 특히 중국 지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지수도 보면 지난주 주간 전략에서 코멘트를 드렸던 것 한 달 사이에 중국 지수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의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그 사이에 글로벌 뭐 주식형 인덱스 펀드 관련된 자금은 유입 속도를 강화시키면서 저가 매수를 들어올 수 있는 자금줄 원천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지수는 변동폭이 큰데 그 지수에 해당되는 지수에 대응하는 수요 자금 부분들은 확대가 됐다는 그 의미 부분들을 계속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10일 모닝 이슈맨의 주식 수공자 모닝 브리핑 한 줄 정리를 한다면 유가가 드디어 50달러 선 진입 부분들 좀 했다.
그다음에 알리바바 광군제가 34조, 전년 대비 27%, 그 다음에 아멕스 신용카드하고 인텔의 중국의 스타트업 공적 주역 투자 부분들이 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협상 가능성이 긍정적인 신호 부분들이 여기저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